네, 이번 선은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밤에 대체 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또 가상현실에서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묵입니다. 네, 어제는 좀 심심하셨죠? 어제가 바로 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네, 매일 저녁에 해외 주식 단거를 보면서 좀 흐뭇해하거나 아니면 좀 짜증이 나거나 이런 재미가 좀 있었는데 있다 없으니까 좀 많이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어제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 상위 하위는 좀 제쳐두고요. 바로 메인 코너로 호다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3개월 만에 또 찾아오게 됐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10종목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1위부터 순위를 쭉 보시면요. 그 전주와는 다르게 테마들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순달람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전기차와 친환경 테마들을 주로 많이들 담으셨었는데 이번에는 빅테크와 주로 인덱스 ETF를 많이들 사셨네요. 아무래도 증시 분위기가 워낙 변동성이 최근에 심하고 종목별로 차별이 극심하게 나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좀 미들맨을 좀 고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거의 2달 반 동안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에셋 고객분들께서 혁신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애플과 테슬라, 메타, 그리고 인텔까지 이렇게 실적을 하루에 몰아서 다 발표를 하니까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실적 기대감이 극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음 주에 돼서 또 순달람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순달람 코너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종목이죠. 왕년의 종목 인텔입니다. 반도체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반도체 칩 고질라, 그러니까 칩질라라고 부르는 종목인데요. 왜 왕년의 종목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기술력이 다른 성장주에 좀 밀리기 시작하고 성장이 그래서 둔화가 되었지만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인해서 배당과 같은 부분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특성을 보여준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텔은 좀 더 가치주 영역에 가까운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가치주의 수익률이 성장주의 수익률보다 더 좋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 차트가 가치주 ETF인 IVE와 성장주 ETF인 IVW를 비교해본 차트입니다.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가치주의 성과가 더 좋을 때가 있고 또 성장주가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주가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괜찮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후드려 맞았는데 가치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면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인텔에게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린 듯 합니다. 제가 인텔이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인텔이 현재는 경쟁사 대비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좀 약화된 기업이지만 과거에는 기술의 인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 쇄신을 아주 강하게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작년에 취임한 팻 겔싱어 인텔 CEO죠.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인텔은 정말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 대규모로 공장을 짓겠다고 투자 계획을 발표를 또 했었고요. TSMC에게 뒤처진 미세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R&D 투자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는 화전 양명술과 같은 전법으로 TSMC를 대외적으로는 저거 외국 기업이야, 중화권 기업이야, 보조금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본인들이 보조금을 따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는 TSMC의 초미세 공정, 그러니까 TSMC한테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TSMC를 까기도 하지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죠. 반도체 기업은 특히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특히 심한 산업입니다. 기존의 인텔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CFO를 포함해서 지도부 인력들을 싹 물갈이를 했고요. 재무 전문가들 대신에 설계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막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과 인력은 줄이고 이과 인력은 늘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문과로서 괜히 많이 안타까운데 뭐 반도체 기업이라면은 엔지니어가 우대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실제로 인텔의 새로운 CFO죠. 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영입이 되었고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이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고요. 어쨌든 확실히 인텔이 다시금 재탄생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변화의 진심이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인텔이 잘 변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키방크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있어서 계획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신제품 출시도 좀 밀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역량이 딸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부호를 붙인 겁니다. 이 와중에 AMD가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도 계속 걱정거리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직접 본인들의 반도체를 만드는 지금 현업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도 인텔에게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잘 성공할 수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말이죠. AMD의 점유율 상승을 당분간은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방어는 좀 해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건설하고 설계 기술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는 잘 나아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인텔은 미국 안에서 반도체 제조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선정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투입되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칩스 액트라고 불리는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 공장 건설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인텔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칩스 액트,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 법안이라는 게 언제 통과가 되느냐, 또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보는 것이냐면요. 미국이 반도체 제조와 관련한 점유율이 심히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12%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아권, 이제 동아시아 3국이 있잖아요. 중국, 한국, 대만. 이 3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가 이제 한 국가의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본인들의 영토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정부의 수요에 맞춰서 인텔이 나 좀 봐달라고 손들고 서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법안이 아직 미국 하원에서 교착 상태라는 점이 인텔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십 명의 기업인들이 통과 촉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통과는 올해 1분기 중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인텔에게 가장 수혜가 돌아갈 거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인텔에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주식들에게 제일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 게 바로 신제품 출시건인데요. 인텔의 신제품인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올해 3분기로 연기가 됐다는 거죠. 원래라면 작년에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반면에 경쟁자 AMD는 본인들의 제품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을 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자신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도 저가형 그리고 보급형 제품에서는 인텔이 만든 프로세서들이 성능이 엄청 괜찮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인텔의 10만 원대에 해당하는 CPU가 AMD의 30만 원대에 해당하는 CPU보다 성능이 생각보다 더 괜찮다라는 벤치마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가형 모델에서는 인텔이 점유율 방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AMD 제품은 구하고 싶어도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서 시중에서 너무 비싸게 팔려서 못 팔리는 상황이니까 인텔이 최근에 내놓은 제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고 시중에 생각보다 재고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AMD보다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율 방어가 좀 인텔 입장에서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벌고요. 인텔이 하루빨리 미세 공정 역량을 끌어올려가지고 공장도 같이 증설해 나가면 되겠죠. 미국 정부 돈을 통해서 말이죠. 인텔에게는 앞으로 1, 2년 정도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봤을 때 AMD는
35배, 35배가 올랐고요. 인텔은 3배도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적인 수익률 차이를 만든 것은 AMD의 리사수 CEO였죠. 리더가 누구인지가 이렇게나 중요하고요. 2014년 10월에 취임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AMD의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취임한 인텔의 팻 겔싱어가 이제 11개월 정도가 됐는데 과연 올해 말까지 인텔을 잘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만약 인텔의 변신이 잘 먹힌다고 한다면 지금이 아마 큰 한방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지만 순달람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바로 여러분들께 맡기면서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